여러분들 생각했는지 이제 평일 중에 한번 쉬게 해주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월요일이라 이게 일단 부모님께 좀 죄송해요. 이게 부모님들이 약간 보시기에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도 일찍 부른 게 좀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런 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어쨌든 자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책 한번 꺼내봐. 자, 우리 이제 여기 몇몇 친구는 아마 영상으로 봤을 건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시은아 우리 뭐 배웠지? 2차 방정. 제목이 2차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이미 뭐 1학기 때 배웠잖아. 근데 충격적이게도 근해 공식 까먹은 친구도 있고요. 어쨌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생 때 1학기 내용인데 아마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그때랑 달라진 거는 그러니까 몇 가지 좀 추가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근을 구하는 거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근을 구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근 중에서 무슨 근? 우진아 무슨 근? 우리가 그동안 사실 뭐 실수 배웠잖아. 실수인 거 말고 무슨 근도 있어요. 허수인 근, 허근이라는 게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중3 때는 뭐 없다, 안 된다. 이제 고등 올라오면 허수인 근, 허근이라 부를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거 하나 추가됐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컨셉이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기본 계산까지는 다 도와드린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가 이호야. 우리 뭐 배웠지? 이제 근을 안 구하고 어떤 작업 몇 가지 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였더라?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유민이? 우리 여러분 두 개가 좀 기억나세요? 자, 첫 번째가 태호가 뭐 배웠지? 기억나? 근데 개수의 관계. 그건 두 번째였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 아는 친구? 아, 판별. 판별식. 자, 말 그대로 걔가 뭐 하는 식이지? 뭐를 판별해줘요? 그 우리가 뭐 근의 종류, 뭐 실근인지 허근인지, 그리고 뭐 근의 개수, 두 개인지 중근인지 이런 것들 판별해 주는 거 맞나? 그래서 자 한번 칠판에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가 보통 판별식 영어 약자로 뭐로 보통 많이 쓰지? 대문자 D로 많이 쓰고. 자, 요게 여러분들 공식이 뭐예요? B제곱. 자, 이게 우리 배운 첫 번째야. 자, B제곱 그리고 요게 그 어디 안에 들어있는 거지? 근해 공식 루트 안에. 그 자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크게 세 가지를 배웠는데, 자, 판별식을 구해봤을 때 양수인 경우, 영인 경우, 음수인 경우. 그리고 자, 양수인 경우는 종훈아 영상에서 뭐라고 하더니? 여러분들이 그냥 두 개의 실근이 아니라 정식 명칭으로 암기할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다. 다시 판별식이 0일 때입니다. 이게 어떤 거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중근 또는 같은 말인데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근도 근이 한 개는 아니에요. 이게 중복되는 게 두 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야. 판별식이 음수일 때는 뭐라고 배웠지?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렇게 즉 문제 풀다가 이제 앞으로 요런 문장이 나오면 요 판별식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운 게 이제 우리가 근과 개수가 관계가 있어요. 뭐 이런 근과 개수와의 관계식이라 불리는 걸 배우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관련 문제가 어떤 문제였다? 뭐 어떤 이렇게 이제 2차 방정식이 있고 우리한테 물어보잖아요. 두 근의 합 그리고 두 근의 곱을 물어보면, 자, 준영아 두 근의 합 구하는 공식이 뭐더라?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수빈아 곱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 두 개의 이유를 물어보시면 전부 다 근의 공식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정리해봤고, 자, 여러분 혹시 그 뭐 교재 맨 위에 공간 있잖아. 그럼 제가 이거 복습도 할 겸 문제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간단히 풀어보고 시작할게요. 자, 문제입니다. 하나 풀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2x제곱 더하기 5x 그리고 더하기 뭐 해볼까? 9?
오케이? 는 0이다. 자, 요거 제가 드리고요. 자, 1번 문제는 이 친구 근을 한번 판별해 보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친구의 두 근의 합. 자, 두 근의 곱 구해봐. 시간 드릴게요. 근데 요거 할 줄 알아야 오늘 시작합니다. 이게 기본이거든. 다시. 자, 근을 구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1번은 자, 판별하시오를 말했죠. 좀 근을 구하라는 뉘앙스랑은 달라. 물론 구하시면 더 정확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등부 올라가시면 제일 첫 번째가 시간 부족.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시간 부족합니다. 무조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에어컨 켜야겠다. 근데 또 인원이 많아지니까 사실 때문에요. 자, 한번 판별해 보시고 합과 곱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20초 뒤에 출발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 시작은 요 근계수에서 시작을 할게요. 근계수가 저희가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맛만 봤어. 그냥 표로. 이런 맛이구나. 자, 판별은요. 자, 뭐 이용한다고? 자, 이 친구의 판별식 쓰는 거 맞아? 한번 써볼게요. 자, b제곱 마이너스 4 a c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고, 요거 계산하는 식의 70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정확한 숫자보다는 부호가 중요한 거니까. 자, 얘 계산해 보시면 건이야, 제 판별식 양수가 나와, 0이 나와, 음수가 나와? 음수란 말은 이거 무슨 근이다? 그러면? 여러분 정식 명칭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쩌면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처음 배울 때 이 습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고2쯤 되면 그냥 허근이라 그래. 사실 뭐 틀린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두 근의 합, 현서야. 자, 합 구하시면 얼마 나와요? 그죠?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자, 두 근의 곱 2호야. 얼마 나오지? 2분의 9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부터 근계수 이어가 볼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날선형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55쪽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시험에는요, 그러니까 근계수는 저렇게 왼쪽처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에는 이렇게 합, 곱 이렇게 안 나오고 뭐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이번 문제처럼 나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한번 이제 이번 페이지를 설명하면서 이게 좀 많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자, 문장을 읽어보시고 뭐 예를 들어 176번 문제 여러분 풀 수 있겠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 문제 중학생도 풀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뭐 근을 이제 구한다고 치면 못 풀겠어요. 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근의 공식으로 알파 베타 구한 다음에 뭐 대입하는 그런 방식도 가능은 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봐. 요거 근 구하시면 여러분들 예쁠까 안 예쁠까? 이거 안 예쁜 거 아시죠? 왜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푸는 친구는 지금 시험 때 시간 부족, 타임 오버 못 풀어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2차 방정식을 다 끝낼 거거든. 한번 넘겨보시면 한 2장 반? 한 2장 반 정도인데, 오늘 뭐 2시간 수업이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수업한다고 치면 다 끝낼 수 있어요. 중간에 쉬는 시간 한번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이 문제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등부에서 2차 방정식 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근을 구하는 문제도 물론 나와요.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그냥 안 구하고 풀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있잖아. 그쵸? 그리고 자, 이 문장 밑줄 그어봐. 지금부터 이 문장. 자, 이 문장은 별표 하나 치고, 제가 보통 이 문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실제로 근계수 문제는요, 다시 54초처럼 합곱 구하라고 안 나와요. 어떤 멘트로? 자, 앞으로 이 멘트가 여러분들한테는 근을 구하라는 멘트가 아니라 근계수를 쓰라는 멘트예요. 제가 보통 이거를 좀 그냥 제 표현인데, 근계수, 약간 저는 뭐 멘트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이 문장을 보면 반사적으로 이제 뭐를 구하자? 자, 밑에다가 자, 지금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요게 두 근의 합 맞나요?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쓰면 이게 두 분의 곱 맞나요? 자, 앞으로 이 문장 나오면 이걸 구하라는 거야. 다시 앞으로 고3 졸업할 때까지 이 문장이 나오면 근계수를 하고 싶어져야 돼요. 저게 제일 유명한 근계수 멘트예요. 아시겠죠? 자, 조근의 합. 자, 태호가 조근의 합 얼마지? 그러니까 요거는 근을 안 구하고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얼마일까요? 2요. 네? 자, 여러분들 조근의 합 비밀 얼마지? 마이너스 5죠. 그럼 아직 몸에 안 붙었네? 자, 마이너스 a분의 b 아니에요? 자, 얼마 더? 자, 마이너스 5고요. 자, 조근의 곱은 얼마야? 도와줘. 얼마? a분의 c. 자, 이거를 써놓고 문제를 보시라는 거야. 다시. 자, 앞으로 이 문장이 나오면 근을 구하라는 문장이 아니에요. 물론 사실은 가끔은 저 문장이 나와도 근을 구할 때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봐봐. 생각을 한쪽으로 이게 근을 구했을 때 좀 예쁘면 그나마 구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안 예쁘잖아. 그럼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써놓고 혹시 176번 문제 보시면 뭐 떠오르는 거 하나 없어요? 이거 무슨 문제일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변형식 있지. 자, 일단은 이 원래 근계수가 이 변형식이랑 많이 연결이 돼요. 다시 사실 이번 페이지가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암기한 뭐 변형식 혹은 인수분해랑 관련된 유형이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 필기해 드릴까요? 이번 유형은 여기다 필기할까? 1단원에서 연습하고 온 변형식 그리고 인수분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랑 연결되는 게 근계수야. 근계수가 좀 그렇게 많이 가요. 다시 자 결국 근계수라는 거는 합곱이 나오잖아. 너네가 암기한 대부분의 변형식에는 합곱이 들어가요. 우리가 암기했던 검색해 보시면 예를 들어 자 이거 오랜만인데 혹시 이거 정훈아 합곱으로 표현 가능한가? 변형식 중에 이건 중3이잖아. 자 도와줘. 이거 뭐라고 쓰면 돼 같은 말이? 사실 사소한데 이 사소한데 A, B가 아니라 알파, 베타라 부르긴 해요. 어쨌든 제곱 그리고 이 알파, 베타 다들 이거 맞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합곱을 저기 대입하라는 거예요. 흐름 이해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라는 문제야. 아시겠죠? 자, 여기 있는 합자리에다가 마이너스 대입하시면 되고 곱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되겠죠. 한번 계산해 보시면 25 더하기 4니까 얼마 나온다? 29 나온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보자라는 거지. 다시 자 밑에 있는 170원 쭉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릴까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장 유명한 근계수의 문제야. 특히 이 문장. 그러니까 실제로 저랑 오래 한 친구들은 제가 이제 이 문장 딱 나오면 훈련이 잘 돼 있으면 바로 근계수 씁니다. 이게 근계수 멘트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판별식은 멘트라기보다는 이제 문제에서 뭐 실근이다, 허근이다 그런 문장이 나오면 판별식을 쓰는 거야. 근데 근계수는 앞장처럼 합곱이라고 대놓고 안 나와요. 뭐 어떻게 나온다? 이 문장이 나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뭐뭐라고 할게. 딱 이렇게 나오는 순간 중3 애들은 근을 구하려고 하겠지만 물론 저희도 근을 구할만 하면 구하겠지만 이제 이런 문제는 근계수를 쓰라는 문제예요. 상우야 밑에 거 풀어봤어요? 자, 합곱 써놓고 가는 겁니다. 자, 제가 오른쪽에다가 합곱을 써놓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페이지의 컨셉은 어떻게든 합과 곱을 이용해서 풀 수 있게 어떤 식의 모양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인수분해든 뭐 변형식이든 뭐 전개든 통분이든 그거는 너네가 잘 바꾸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제 위에 제목 썼잖아. 뭐 이제 식변형 문제야. 식변형하는.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까요? 177번은 어떻게 하면 합곱 나오는 줄 아세요? 뭐 하면 되지? 이거는 이제 통분을 하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은근히 통분은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 이거 통분을 못 떠올린 친구가 꽤 많아. 고등학생. 항상 분수 나오면 뭐를 떠올리지? 통분이잖아. 그럼 얘는 뭐 변형식 없어요. 얘는 그냥 통분 쓰는 겁니다.
자, 통분해 보시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맞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합곱이 들어간다. 자, 여기다가 합곱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란 얘기야. 이번 페이지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근을 구해서 대입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너무 복잡해 그러면. 이건 그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저 문장이 나오면 일단 합곱, 근계수로 합곱 먼저 구하고 식을 잘 변형해서 합곱이 들어가게끔 바꿔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냥 고등분의 합파기로 요약하면 막 뭘 구해서 하는 거는 중학교 내용이야. 이제 안 구하고 근을 안 구하고 할 수 있는지. 자, 밑에 있는 178번은요. 여러분, 자,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와줘. 얘는 어떻게 하면 합곱 들어가요? 이 식을 뭐 하면 돼? 전개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통분, 전개 필기는 안 했지만 얘네들도 많이 당리 쓰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전개해 보시면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자, 여기서 가운데 있는 요거 두 개를 마이너스로 묶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이제 합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합곱이 들어갈 자리 만들어 주세요. 뭐 그런 문제입니다.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한번 계산은 해보시고요. 자, 졸지 마.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남은 기간 준비 잘해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러분들 남은 3년 동안 잘해서 대학 가셔야 된다고요. 자, 피곤한 친구는 강의돼 있어요. 쓰세요. 자, 179번입니다. 자, 얘는 무슨 문제게? 이거 혹시 건이야 변형식 하나 외운 것 중에 저거 쓸만한 거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격차가 생기는 거야. 자, 변형식 뭐 있어요? 이거 그 중학교 때 배우는 변형식인데 이 친구는. 자, 어떤 게 있다? 그러니까 너네가 검색이 안 되면 틀리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1단원 때 열심히 놀다 왔잖아요. 바로 실력 안 하고. 그치? 이 변형식 있나?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합곱을 이용한 변형식을 떠올릴 수 있는지 이해돼요? 자, 180번 다들 기억나세요? 합곱. 자, 그럼 건이 기억나는 표정이니까 한번 도와줄래? 얘 식 뭐예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네, 마이너스 3A 네. A 플러스 다들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너네가 배운 변형식들이 대부분이 합곱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변형식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검색이 안 되면 틀리면 돼요. 이제부터는 검색이 안 되면 틀리시면 됩니다. 잔인하죠? 여러분들이 그런 식이야. 1단원, 제가 말했죠. 1단원이 대빵 재미없긴 한데 그게 지금 계속 나온다는 거야. 모든 문제마다. 검색 해보시면 되고. 자, 밑에 있는 181번도 뭐 뭔가 합곱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현빈아, 얘는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얘도 맞아요. 통분하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이제 분모끼리 곱하고 그럼 분자에다가 통분해 보시면 다들 통분을 할 줄 아시는 거죠? 설마. 자, 이렇게 통분되는 거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통분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분모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지수 법칙에 의하면 2로 묶을 수 있죠. 그리고 이 분자는 180번 문제가 되니까 이런 식의 근계수랑 연결되는구나.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안 풀게요.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내용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쪽 한 거는 진짜 맛배기고요. 근계수 유형 대표 문제가 이겁니다. 두 분을 뭐뭐라고 할 때 라는 문장이 나오면 근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아시겠죠? 근계수 합곱을 쓰라는 얘기예요. 오른쪽도 쭉 보시면 뭐 대충 사이즈 나오시죠? 맨 위에 있는 182번만 살짝 해볼까? 그럼 이것도 뭐 딱 보시면 우리 뭐 좀 모양 만들 수 있겠네. 그치? 자, 상우야, 182번은요 뭐 하면 합곱이 나올까? 이런 게 여러분들 우리 인수분해 아니에요? 자, 인수분해 거창한 게 아니야. 양쪽에 둘 다 들어있는 알파벳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인수분해. 실제로 이제 여기서 많이 쓰이는 게 인수분해, 변형식, 전개, 통분, 그러니까 그런 식 변형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합곱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묶어주시면 합곱 들어갑니다. 물론 위에다가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여기까지 끊고 근계수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문장은 별표입니다. 앞으로 이 문장 보면 자다가도 근계수 쓰면 돼요. 자다가도 우리 종훈이 귓가에다가 두근을 알파를 하면 이제 합곱을 구하시는 겁니다. 먼저. 그러니까 쓰든 안 쓰든 저게 좋은 습관인 거야. 알겠지? 그거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오래 안 걸리잖아. 그러니까 합곱 써놓고 시작하라고요. 자, 20초 뒤에 출발할게요. 한번 정리해봐. 오늘 총 5페이지니까 한 페이지 끝났네요. 자, 만약에 인수분해 변형식 기억이 안 나면 죄송한데 암기를 다시 하고 오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또 다른 근계수 관련 유형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들은 약간 계산이지만 유형이야, 살짝은. 이런 유형이 나온다. 자, 그 다음 장 가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번 페이지는 이런 걸 주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88번 문제입니다. 자, 문장 읽어보실래요? 일단은 문제에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주는 문제들이 있거든. 자,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에 2차 방정식 보이세요?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방금 전 페이지처럼 두 근을 뭐뭐라고 할 때라고 직접적으로 안 주고 어떤 게 나와 있다? 자, 이번 문제는 위에 읽어보시면 두 근의 차.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지금? 이게 지금 두 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를 뺐더니 4가 나왔더라. 이런 어떤 상황을 주는 문제가 있어요. 다시 밑에 있는 191번 문제는요. 문장 쭉 보고 올게요. 191번 문제는 바로 위에 뭐를 주고 있게? 이번에도 두 근을 직접적으로 안 주고 두 근의 비율이 1대2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번 페이지는 컨셉이 뭐다? 두 근의 관계를 줘요. 두 근을 뺐더니 4예요. 두 근의 비율이 1대2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194번은요. 쟤는 지금 뭐를 주목해? 읽어보시면 한 근이 다른 한 근에 자 K가 오면요 몇 배예요? 5배예요. 이런 두 근의 관계를 주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야. 이해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런 관계 어쩌면 이번 페이지는요 하나 필기할까? 자, 두 근의 어떤 관계를 줘요. 자, 관계를 주는 이유. 그러니까 이 관계 중에 대표적인 게 이번 페이지의 3가지 유형이에요. 첫 번째가 보시는 것처럼 두 근의 차. 뺐더니 얼마예요? 두 번째가 두 근의 비. 뭐 2대3이에요. 비율. 세 번째가 뭐 몇 배. 뭐 얘가 얘 3배예요. 뭐 이런 이제 관계를 주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말고 원래 더 있어요. 다른 좀 어려운 책에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흐름 자체는 비슷하게 흘러가니까 자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지금부터 이런 관계를 주는 유형을 저희가 지금 좀 이렇게 할 겁니다. 이 관계를 잘 이해해서 우리 어쨌든 결론적으로 근계수를 좀 쓰고 싶다는 거야. 이 문제 풀 때. 그리고 근계수를 쓰려면 앞장처럼 두 근을 뭐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표현을 해야 더하기 곱하기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뭐 연습할 거냐면 이런 관계마다 두 근을 이렇게 뭐라고 쓰죠? 두는 방법을 좀 연습할 거예요. 자, 두 근을 뭐라고 좀 두고 싶은데 이제 이런 관계마다 어떻게 하는지를 연습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무리는 근계수로 이제 마무리 짓는 약간 이런 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페이지야. 한번 들어보시면 대충 알 겁니다. 그 소리구나. 다시. 자, 이번 페이지는 앞장과 다르게 두 근이 대놓고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근의 관계가 나와. 뭐 얘 차이가 4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지금부터 자, 188번 문제입니다. 자, 한번 잘 듣고 이해해 볼게요. 자, 다시 이 문제는요. 두 근의 관계가 지금 뺐더니 4래요. 그럼 혹시 이호야, 예를 들어서 너가 아무거나 그냥 차이가 4인 예시 뭐 있을까? 아무거나 괜찮아. 자, 두 근을 뭐라고 주면 차이가 4가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 이렇게 하면 저런 관계 맞나? 차이가 4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 근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관계라는 거야.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시은아, 요런 관계 또 뭐 있어? 뭐 이거 말고 뭐 아무거나 괜찮아요. 자, 3과 7 여러분 요렇게 주면 이것도 이거 맞나요? 태어가 한 번 더 해볼까? 자, 요런 관계 뭐 있어?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물어봤는지 아세요? 우린 지금부터 이런 꼴이다라는 걸 표현을 해야 됩니다. 즉 이거를요 지금부터 뭐 어떻게 자 이제 요게 요 멘트에 두는 방법이야. 자, 어떻게 하자? 자 어쨌든 요런 관계란 말은 이제 둘 중에 하나 작은 게 있을 거 아니야 혹은 큰 게 있을 거 아니야.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문자를 줄게요. 저는 자 편의상 작은 쪽을 알파라고 부를게요. 뭐 어떤 근한계가 있을 거니까. 그럼 자 큰 쪽을 준영아 뭐라고 하면 되게? 여러분 작은 근을 알파라고 두면 큰 거는 뭐가 돼요? 알파 더하기 4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즉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둘 수 있는지 두 분의 차는요 이제 이런 식으로 두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 하자고? 오른쪽에다가 근계수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근계수입니다. 자, 두 분의 합. 자, 이렇게 두 개 더하는 거죠. 그리고 두 분의 곱.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각각을 개수로 구하시는 거야. 자, 수빈아, 두 분의 합이 저기 방정식에서 개수로 얼마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둔 거랑 이제 개수랑 만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자, 두 분의 곱, 건이야. 저 식에서 두 분의 곱 얼마예요? 근계수 공식에 의하면. 그쵸, 여러분들. 여기 A분의 C니까 M 빼기 3 아닌가요? 그럼 지금 요거 통째로가 C인 거 아시죠?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M을 구할 수 있다. 뭐 그런 문제예요. 자, 마무리 지어볼까? 자, 위에 보시면 여기서 알파 먼저 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자, 요 식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이 알파는 반대편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야 알파가 얼마라는 얘기야? 알파 먼저 구할 수 있고요. 알파를 구하시면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M 값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둘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파에다가 마3 대입하시면 마3 곱하기 1 되니까 마3이 되고 요게 얼마다? M 빼기 3이라고 했으니까 M 값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얼마다? 0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이 M이 0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다시, 자, 이번 페이지는 근계수 관련 유형 중에 이런 유형이 있어요, 그냥 외워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를 주며 저희는 핵심은 뭐다?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런 관계마다 두는 방법들이 다 있단 말이야. 첫 번째가 두 분의 차. 라고 나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작은 쪽을 알파라고 두시면 큰 쪽은 알파 더하기 4라고 두면 되겠지. 이렇게 둔 다음에 근계수를 써보시면 알파랑 M 둘 다 구할 수 있다. 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정리 끝난 친구는 180번 풀어봐. 몇 번 더 해볼게요. 자, 그럼 다음에. 자, 여러분들 깨어나시고 피곤하시면 어디 서서 하세요. 오늘 되게 중요한 시간이니까 잘 들어. 지금 이맘때 잘 안 된 너네 선배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맘때 잘 안 되니까 수학 못하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나와도 이런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못하는 거 아무런 흠이 아닌데 고2, 고3 못하면 흠이에요. 이걸 왜 못해요? 다시, 자, 이번 페이지는 근계수 관련 유형 문제입니다. 자, 어려운 친구를 그냥 통째로 외워. 제가 하는 말들. 첫 번째가 이제 두 분의 차. 자, 189번이 두 분의 차가 얼마다? 자, 두 분의 차가 2라는 말은요. 자, 그런 미니가 자, 여기에 있는 두 근을 자, 뭐라고 두고 싶거든? 자, 뭐라고 두볼까? 1 응? 1하고 3 빼기 1, 3. 자, 그렇게 두는 건 제가 연습할 때나 둔 거고 이제 우리가 문자를 빌려 써야 돼요. 자, 문자로 뭐라고 둘까요? 유빈아. 자, 여러분들 그냥 소개드릴까? 자, 둘 중에 일단 한 개를 문자 하나 주는 거예요. 자, 1, 3 두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1, 3은요 내가 처음 연습할 때 느낌 받으라고 드린 거예요. 얘는 이제 문자로 가야 됩니다.
자, 둘 중에 제가 작은 쪽을 알파라고 두면 유빈아 큰 쪽이 뭐라는 얘기야? 이 말이 어렵나요? 너네가 왜 쓴 것들을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표현해 보라고요. 뭐라고 쓸 건데? 이렇게. 자, 근데 만약 if 쌤 이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쌤 큰 쪽을 알파라고 두면 우진아 작은 쪽을 뭐라고 두면 돼? 이것도 괜찮다는 거야. 뭔가 어렴풋이 머릿속에 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너네 언제 해봤냐면 혹시 작년도에 그 문제 기억나? 연속하는 뭐 자연수, 연속하는 세 자연수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그런 느낌의 문제라 보면 돼. 너네가 아마 풀어본 것 중에 활용 문제 중에서 뭐 연속하는 두 짝수 그런 거 나오면 이렇게 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그런 문제라고요. 뭐라고 둘 줄 알아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왜 이렇게 둬야 근계수로 갈 거 아니야. 이해돼요? 자, 이렇게 둘 중에 아무거나 두면 돼요. 그러니까 작은 쪽을 둘 친구는 이렇게 두면 되고 큰 쪽을 이렇게 두라는 거야. 자, 저는 작은 쪽을 알파라고 할게요. 그리고 뭐 하자고? 여기서 근계수 갑니다. 자, 앞으로 이제 좋은 습관 두 근이 나오면 근계수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근의 합을 여러분들이 개수로 한번 구해보시면 현서야. 자, 합 구하는 거 개수로 공식 얼마죠? 자, 여러분들 네 뭐라고요? 마이너스 a분의 b 아닌가요? 이렇게 이게 근계수 구하는 공식 아니야.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시라고요. 지금 얼마 나와? 이거 나오죠? 그리고 자, 두 근의 곱. 자, 두 근의 곱을 자 공식으로 하시면 상호야 뭐 나와? 개수로. 두 근의 곱. 네? 합. 8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종의 이런 게 이제 연립이긴 하죠. 이런 게 연립. 식 두 개 나왔잖아요. 잘해서 이제 둘 다 구하시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번 문제는 밑에 보시면 얘를 먼저 건드리면 알파 먼저 구할 수 있겠네요. 그치? 자, 밑에 거 한번 전개해서 얘 반대편 이항하시면 2차 방정식 나왔잖아. 즉, 이 경우는 이제 인수분해로 근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이 경우는 인수분해로 근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인수분해 해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알파가 몇 개 나옵니다. 두 개 나오네요. 쌤, 이거 둘 중에 누가 맞아요? 저한테 묻지 말고 문제 한번 읽어보시는데 근데 이번 문제는 맨 위에 보시면 m 값을 모두 구하는 문제라 아마 둘 다 될 것 같아요. 둘 다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알파가 마이너스 4일 때고 두 번째 가능성은 알파가 2일 때입니다. 그 다음 어디에다가? 근데 요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잖아요. 요 식에다가. 자, 이 식 한번 정리해 볼게요. 2알파 더하기 2는 m-1이잖아. 그리고 반대편 이항하시면 m은 2알파 더하기 3 맞나요? 그래서 여기 알파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하시면 m값 나오겠지. 대입하시면 여러분 m값 얼마 나와요? 도와줘. 얼마? 여기다가 마사 대입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5. 다시. 자, 알파에다가 2 대입하시면 m값 얼마 나오세요? 7.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거 두 개가 정답이다. 느낌 오세요? 한번 더 해봐. 오늘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좀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오늘은 여기야. 그러니까 제가 준비를 쭉 해보면서 나머지는 생각보다 그냥 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런 식의 흘러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중문아 맞았니? 자, 190번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모르겠으면 질문하고 가. 모르겠으면. 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이번 페이지가 근계수 관련 유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장과 달라진 것보다 두 근을 그냥 안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두 근의 관계를 주는 문제야. 준영이도 글씨 잘 안 보이면 여러분 안경 끼던가 아무튼 좀 자리를 바꾸던가 어떻게 해결 좀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너네 하고 나서 이거 잘 안 보이니까 칠판이 잘 안 보이면 너네도 모르게 집중을 못 하게 돼. 왜? 저도 어릴 때 그래 봤었거든요. 자, 190번입니다. 자, 이 문제 한 번 더 풀어보세요. 시간 줄게.
이제 느낌 오는 친구는 밑에 있는 다른 유형도 이런 느낌으로 다 풀 거예요. 어떤 관계가 나왔을 때 저희가 그 관계를 뭐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네가 과거에 배운 것 중에는 옛날에 활용 문제로 많이 나왔던 뭐 연속하는 뭐 세 자연수, 뭐 연속하는 뭐 두 홀수 그런 거 하는 것 같은 느낌의 문제예요. 우리 그 문제 딱 나오면 물어두잖아요. 뭐라고 뭐라 둘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분을 드신 다음에 근계수로 식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뭐 알파라던가 m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0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도 여기 이제 괄호 안에 나와 있는 게 두 분의 차이가 1이에요. 자, 이런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는요, 태어가 x를 뭐라고 한 번 더 보면 좋을까? 뭐라 둘 수 있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두라는 거지. 맞아요. 두 분의 차가 1인 거잖아. 이렇게. 자, 그리고 뭐 하자? 근계수가 합니다. 바로 이요. 두 분의 합, 곱. 자, 한 번은 이 두 근으로 구하시면 되고요. 한 번은 개수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제가 합을 구한 거야. 이해돼? 요거는 근으로 구한 거고요. 요거는 개수로 구한 거예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식입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두 번의 곱. 한 번은 근으로 구하시면 되고요. 한 번은 개수로 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식 두 개가 나왔잖아. 자, 요게 일종의 이제 연립 방정식을 푸시면 되는 문제인데, 사실 이건 어떻게 하죠? 뭐 이것도 연립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한번 정리부터 할게. 자, 위에 식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일단은 좌변 먼저 합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해놓을까? 오케이, 킵 해놓고.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식 왼쪽 거 전개할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반대편 이항하시면 m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1 맞나요? 이렇게 해서 정리 가능하잖아. 그리고 저희가 중2 때 연립 배우는데 그 중에서 이른바 대입법이라는 방법도 배운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다? 여기에 있는 m자리 보이세요? 이 자리에다가 이어야 얘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도 연립이잖아. 그치? 자, 여기 있는 m자리에다가 방금 구해온 요식, 요게 l이니까요. 요식을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종의 이제 연립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알파 먼저 구하고 m 구하면 되겠지. 그럼 이해돼? 자, 얘 한번 전개해서 이제 정리까지 하시면 끝납니다. 자, 반대편 이항할게요. 자,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그럼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알파 플러스 1, 알파 빼기 1 나오니까 알파 값 몇 개 나온다? 역시나 2개 나오네요. 위에처럼. 알파가 2개 나오면 m 값 2개 나오겠지. 그래서 자,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한 번, 알파가 1일 때 한 번 해보시면 되고, 자,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되겠죠.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1은 2m 빼기 3이다. 자, 한번 정리해보시면 m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할게요. 자, 알파에다가 1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역시나 정리하시면 m 값이 나옵니다. 정답은 이렇게 두 개예요. 잠 정리해봐. 네. 차가 1인데. 차가 1인데 네. 아, 네, 차가 1. 저 혹시 뭐 여기서 질문할 거 해보세요.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잘 이해가 안 된다. 자, 뭐라고 두신 다음에 합곱 구해서 연립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 문제는 약간 우리 배운 것 중에 대입법이라는 걸 좀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네가 많이 쓰는 가감법이란 거는 그냥 더하거나 빼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 물론 불가능하진 않아요. 요거 뭐 요식 약간 이게 뭐 2 곱해서 빼면 되는데 뭐 이런 식의 대입법도 가능하다. 그래서 연립해가지고 알파랑 엑 갖고 하면 됩니다.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자, 정리해보시고 바로 밑에 있는 유형 9번 가볼게요. 일단 요런 느낌이에요. 이번 페이지는 다 요렇게 풀면 되는데 이제 뭐가 바뀐다? 요 관계가 바뀌어요. 자, 밑에 191번입니다. 피곤하면 서사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는 자, 여기에 뭐가 나와 있다? 자, 조근의 B. 이거 저랑 오래 한 친구는 제가 옛날부터 이제 비율이 나오면 이렇게 돌아 라고 혹시 말했던 기억나세요? 사실 저는 이제 중학생 때 이거를 좀 소개한 적이 있어요. 비율이 나오면 이렇게 두라고. 이번 문제를 풀려면 그렇게 두는 걸 할 줄 알아야 돼. 자, 제가 위에랑 마찬가지로 한 거 일단은 처음이니까 한번 간단하게 이런 상황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일단 무슨 상황인지. 예를 들어서 자, 이번 문제는 이게 지금 뭐가 나와 있다고? 위에 읽어보시면 두 근이 있는데 이게 1대 1이에요. 그 예를 들어 건이야 1대 2인 B 뭐 어떤 거 있어요? 아무거나. 2대 4. 그러니까 뭐 2랑 4. 그럼 2랑 4는 1대 2 맞나요? 뭐 이런 어떤 이런 스타일이다라는 거야. 저 상황이. 다시. 뭐 예를 들어 또 뭐 있을까? 민이가. 3대 뭐 3, 6 이런 것도 괜찮죠. 뭐 이런 느낌의 상황이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 한민아 1대 2 어떤 거 있지? 50 요렇게 이제 요런 꼴인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쩌면 이걸 고찰해서 역시나 또 뭐 할 줄 알아야 돼. 위에처럼 이거는 어떻게 둬야지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냐라는 거야. 문자로. 자, 그리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저랑 배운 친구들 이거 뭐라 듣는 줄 아세요? 1대2. 뭐랑 뭐라 듣는 게요? 저는 보통 K를 또 많이 쓰긴 하는데 제가 오늘은 알파를 밀고 있으니까 자, 한쪽을 알파라고 두면 여러분 제가 지금 왼쪽을 알파라고 둔 거예요. 오른쪽을 뭐라고 두면 되게? 2알파라고 두면 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또 둘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페이지 컨셉 이거예요. 어떤 관계를 줬을 때 이렇게 둘 수 있는지 그래야 근계수로 갑니다. 그리고 해보실래요? 이제는 근계수 하시면 돼요. 다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거 옛날부터 뭐 한 중1 때부터 이 말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도 미리 바라본 거야. 이런 걸 할 거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비율이 나올 때는요. 제가 보통 어떤 말 하냐면 여기 1대 2잖아요. 어려운 친구는 이렇게 하세요. 어려운 친구는 여기 1대 2면 여기 옆에다가 그냥 알파라던가 문자를 아무거나 그냥 곱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뭐 알파, 2알파. 이해돼? 자, 잠깐 줘보세요. 잠깐만요. 연습 들어갑니다. 그럼 자, 2대 3이면요. 이호야, 2대 3이면 저건 뭐라고 두면 되겠어? 2알파? 이렇게 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는 좋은 습관인 거야. 아시겠죠? 한번 더 해볼게요. 상호야, 5대 7이면 두건 뭐라고 두면 돼? 이렇게 두라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5대 7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꼴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예를 들어 3대 5면요. 자, 유민아, 얘는 뭐라고 두면 돼? 네, 이렇게 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똑같아요. 근계수를 이용해 보시면 알파랑 m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 자, 이번 문제는 1대 2니까 이렇게 두신 다음에 이어서 뭐 하자고? 합곱 구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합, 암산할게요. 3알파를 개수로 구하시면 12가 되고요. 두 분의 곱을 개수로 구하시면 마이너스 2m 되는 거 맞나요? A분의 C. 해서 이렇게 두 개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위에서 알파 먼저 구할 수 있겠네. 알파 4 나오네요. 다시 여기다가 4 대입하시면 왼쪽이 32가 되니까 m 값은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마무리는 근계수야. 근데 이제 어떤 관계를 주냐에 따라 뭐라고 두는지만 이제 다 할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페이지에 세 가지가 대표 문제입니다. 두 분의 차, 두 분의 B, 오른쪽에 뭐 몇 배, 이것까지. 자, 얘 한 번만 더 해볼까? 자, 위에 192번 있잖아. 얘는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그 다음은 똑같으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뭐라고 두는지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그냥 느끼기에 뭐라고 두는지만 할 줄 알면 돼요. 물론 이 중간에 뭐 근계수라든가 이제
연립 방정식 푸는 게 나오지만 이거는 이제 할 수 있다고 치고 아직 연립 못 풀면 또 이제 막히는 거지. 그럼 이제 중학생 때 기본기가 약하다면 계속 막히는 거, 뭐 하다가 막혀요. 왜 연립 설명을 안 해, 학교에서 이제. 연립 당연히 할 줄 알잖아요. 심지어 답안지에서도 연립을 설명을 안 해요, 여러분들. 그냥 하는 겁니다. 연립은. 혹시 여러분 중에 잘 안 되는 친구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건 좀 말씀하세요. 지금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시, 자, 이번 문제는 두근의 B. 근이 뭔가 있는데 3대 2야. 그럼 뭐라고 둘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두고 기승전 근계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뭔가 두근이 나오면 근계수예요. 일단 앞장처럼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나오면 쓰면 되는 거고, 이번 페이지는 그런 말은 없지만 관계가 나와도 뭐라고 둔 다음에 쓰는 거예요. 기승전 근계수입니다. 근계수가 좀 많이 쓰여. 솔직히 판별식보다는 좀 더 많이 쓰입니다. 왜냐면 판별식은 딱 쓸 때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냥 문제 뉘앙스가 뭐 실근이다, 허근이다 그때 쓰는 거야. 내일은 딱 이제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자, 한번 같이 가볼까요? 자, 이번 문제는 두근의 B가 3대 1이에요. 자, 그럼 태호가 두근을 뭐라고 둔다고? 뭐 3알파 뭐 이런 식으로 두시라는 거예요. 이게 3대 2라는 거에 어떤 대표하는 꼴입니다. 그리고는 기승전 근계수입니다. 두근의 합. 한 번은 근으로 구하시고 한 번은 개수로 구하시는 거예요. 한쪽은 근으로, 한쪽은 개수로. 이게 근과 개수와의 관계식이에요. 그리고 자, 두근의 고. 한 번은 근으로, 한 번은 개수로 해서 이렇게 구하셔서 이제 일종의 연립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 문제는 밑에 있는 게 만만해 보이네. 밑에 거 먼저 놓을까요? 양쪽에다가 6 나누시면 되겠죠? 알파 제곱이 9가 나오니까 알파 값이 몇 개 나온다? 이번에 2개 나오네요. 이렇게 2개가 나옵니다. 자, 알파가 마3 또는 3이니까 크게 두 가지를 따로따로 푸시면 돼요. 자, 알파가 마3인 경우, 알파가 3인 경우. 그리고 자, 여기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알파에다가 마3 대입하시면 m값이 얼마 나오냐면 15 맞나요? 이렇게 정답 하나. 그리고 알파에다가 3 대입하시면 m값이 얼마다? 이렇게 하나. 할 수 있겠어요? 혹시 맞은 친구? 일단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겁니다. 15랑 마이너스 15. 그럼 이해돼요? 오케이. 마지막 유형. 자, 밑에 있는 194번 가. 얘는 사실 뭐 오히려 좀 쉬워요. 194번은 뭐 그냥 또 이런 관계를 주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른 책에서 여기 없는 게 나오더라도 일단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어떤 관계를 주면 뭐라고 둘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자, 이번 문제는 위에 읽어보시면 여기 이제 K가 나오는데 지금 K가 뭐예요? 나도 몰라. 위에 읽어보시면 나와요. 자, 이 K가 뭐라고? 어떤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K배다. 즉 이번 문제는 K 자리에 5라고 했으니까 다른 한 근의 5배다. 자, 그런 상황이거든. 또 역시나 처음이니까 뭐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수비나 뭐 근을 뭐라고 두면 이런 상황 돼요. 1이랑 5 이런 거 맞나요? 이거 5배가 5잖아요. 한 번 더 종훈아, 이런 상황 또 예를 들어 뭐 어떤 거 있어? 뭐 2랑 10 약간 요런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친구 몇 개 해봐 일단은 간단하게. 요런 애들이구나. 그럼 저희는 이런 것들 역시나 고찰해서 이거를 뭐라고 두면 좋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자, 얘 뭐라고 두죠? 자, 둘 중에 작은 쪽을 알파라고 두면 큰 쪽을 뭐라고 두면 돼요? 5배니까 5 알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근계수 쓰시는 거예요. 흐름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뭐 훨씬 직관적이야. 뭐 몇 배니까 작은 걸 알파로 큰 게 5알파겠죠? 그리고 풀어봐. 또 근계수.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쩌면 이제 이거 두는 것만 체크하면 그냥 그 다음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계산 문제니까 해보시면 됩니다. 이번 페이지가 워낙 중요해서 지금 좀 많이 있어요. 여기서.
자, 한번 얘는 하나만 보겠습니다. 알파, 오알파라고 두고 이어서 뭐 하자? 근계수 들어갑니다. 투근의 합. 한 번은 근으로 하시고 6알파, 한 번은 개수로 하시면 10이 되겠죠. 투근의 곱. 한 번은 근으로 하시고 한 번은 개수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알파 먼저 구할 수 있겠네요. 알파가 2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2 대입하시면 왼쪽이 20이 되니까 m 값이 얼마다? 다들 2 나오셨나요? 이렇게 해서 불하는 문제예요.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정리해봐.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다음 장을 풀 차례인데 안 되겠다. 오셨다 할게요. 여기 한 장밖에 안 했는데 약간 지치네. 자, 그럼 저희 5분만 쉬었다가 한 56분에 이어서 할게요. 56분에. 자, 혹시 저는 쉬는 시간도 괜찮으니까